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스피치의 이현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불교 스피치 발언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고요. 거룩한 삼보에 귀의합니다. 5계를 잘 지킵니다. 오늘도 부처님같이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해서 남과 나를 이롭게 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사찰과 스님 말씀을 전하여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들은 스님 법문을 한마디라도 전해 온 우주와 모두의 마음에 불법이 퍼져 모두가 안심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네, 발언문. 아유, 이걸 이제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같이 발언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스피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만들어 본 발언문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저는 이 닦거든요. 물론 세수하고 이 닦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닦고 세수해요. 뭐 그게 그거니까. 아무튼 일어나면 이부터 닦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닦고 자고 하듯이 우리가 정구업진언을 시작하면서 모든 법회를 시작을 합니다. 정구업진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법회 예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정구업진언. 자, 내 입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구업진언 하면서 그냥 뭐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럴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는데 이런 명상이나 기도가 안 될 때는 정구업진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참회를 먼저 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생각에서 비롯이 되는데 생각 더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일단 씨가 돼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이 말이 툭 튀어나와서 말 하나가 그냥 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씨가 되고 말이 씨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말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 나빠. 항상 나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이 툭 튀어나온 게 너 나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너 나쁘니까 나 너 미워. 이게 계속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이 생각이라는 건 곧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에너지는 파장이 있어서 내 주변이 그런 에너지 색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곧 물질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잡느냐. 그 잡는 이정표, 내비게이션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불자들이라면 생각이 씨가 되는 이 생각을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정표대로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내비게이션이다. 그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는 거죠. 방향을 우리가 잡는 거잖아요. 방향을 잡아야 그 방향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그 방향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액션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어라고 하는 건데요. 팔정도에서 정어는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이 툭 튀어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바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수순이에요, 수순. 그러니까 정사유가 또 되려면 어떻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바르게 봤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처음에 예전에 사성제 달달달달 팔정도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그냥 아 이런 게 불교구나 이러고 그냥 탁 말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다 연유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혹독하게 좀 당해봐야 그래야 알게 돼. 그래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 이 바른 말을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생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동물학적인
본능이에요. 남한테 당하지 먹잇감으로 먹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방어를 하기 때문에 원시인 때부터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나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저 뭔가?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속이려고 든 거 아니야? 이렇게 본능적으로 부정성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교라는 부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사람을 봐야 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고 바르게 봐야지만 바르게 생각이 되고 바르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른 말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꽝이에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언행일치가 돼야죠. 언행일치. 그래서 바른 말을 했으면 바로 언행일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른 행동을 해야죠. 말한 것처럼 바른 행동이 돼야죠. 그래서 바른 행동이 습이 되면 이 습이 되라 이거예요. 습이 돼서 내 몸에 체화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쭉 와서 이게 팔정도가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느껴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가서 바로 또 선정과 집중을 잘 하려면 또 정견을 해야 돼. 이게 이렇게 다 돌더라 같이 이렇게 우주 은하수 이렇게 돌듯이 이것도 도는 것 같아. 이렇게 돌아요. 그 중에 저는 핵심이 정어가 되려면 역시 바른 생각, 바른 견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정어를 했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을 했으면 똑같은 행동을 취해줘야 돼. 그 행동이 한 번만 우연찮게 한 게 아니라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실된 불자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스피치의 기본 원리인데 이거 사실 뭐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도표로 그린 거일 뿐입니다. 네, 자 호흡이 가장 먼저 돼야 돼. 호흡, 복식 호흡.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짠 이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막 누워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막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난 복식 호흡 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복식 호흡 하시면 됩니다. 복식 호흡 하시면서 명상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할 때도 복식 호흡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요 명상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이게 내가 체화가 되면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딱 스며들면요. 여보세요? 나 지금 전화 못 받아. 이따 할게. 라고 하는 말도 복식 호흡으로 해요. 그러면 근데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굳이 말할 때 복식 호흡으로 해요? 나 그냥 목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 분명히.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스피치 할 때 복식 호흡이 필요한 이유는 성대가 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제가 어떨 때는요. 하루에 8시간이나 막 떠든 적도 있어요. 강의로. 강의 사회는 제가 최장 사회가 1박 2일 사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나 그거 1박 2일 사회 보고 한번 알아 누웠었는데 몸은 고달프지만 목소리는 안 변해요. 그게 뭐냐면 복식 호흡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목은 상하지 않아요. 근데 목이 상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여기서 딱 나오기 때문에 목이 상해요. 근데 소리가 여기서 나오면 여기는 경유지야. 이 목은 그냥 경유지일 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여기 막 핏줄 서가면서 막 그런 사람은 여기 목이 금방 나가버려요. 근데 여기서 쓰면 몇 시간을 떠들어도 목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 소리가 훨씬 듣기 좋아요. 밝고 맑고 건강하고 힘 있는 목소리, 강단 있는 목소리,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지는 게 복식 호흡의 덕입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생기본. 그래서 복식 호흡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발성 발음 중요하다 그래서 제스처 중요하고요. 시선 처리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 중요하고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5가지 또 스피치에서 내용에서 진실해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부처님 말씀 다 진실이니까 그 말씀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결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정말 지겨워 죽겠어. 내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해 저 사람. 야, 상종도 하지 마.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아주 그냥
현대인들은요, 그 인내심이 없어요. 저도 그냥 빨리빨리 병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긴 거 못 봐. 유튜브도 10분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그냥 거기 그냥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이 거기 핵심이 다 들어있으면 되는 건데 길다? 됐습니다. 이런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 간결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적절해야 돼. 그 상황에 맞게, 그 대중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현상에 맞게, 모든 거에 맞게 적절해야 돼요. 부적절하면 안 돼. 부적절하면. 그래 예로요. 뭐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혼한 얘기 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의 눈치 없는 사람들. 네. 아픈 사람 앞에서 누구 죽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절한 상대에 맞게 시적절함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자연스러워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근데 하나를 잘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운전하기도 바쁜데 언제 라디오를 틀어? 언제 음악을 틀고 언제 이걸 밟고 또 이걸 밟고 어떻게 다 해? 처음에 그랬는데 하다 보면 별거 다 하죠. 거기서 밥도 먹고 막 화장도 해. 막 여유 있어가지고. 그렇듯이 하나만 통하면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피치라는 거를 하게 되면 능력을 인정받으면 좋죠. 인정받고 존경도 받아. 자존심이 아주 높아져요. 그럼 내가 당당해져요. 나 불자야. 어쩔래? 이런 식의 당당함. 나 불교예요. 속으로는 나 어쩔래? 나 불교다.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저 불자입니다. 여유 있게. 저 어느 절에 나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가보실래요? 밥이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스피치 연습을 하면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쑥 올라가죠. 적극적이 되고 그리고 주체성을 갖추고 개방적이 돼. 그래 여유가 있으니까 개방적이죠. 너도 일로 와. 천주교 신자야?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밝은 성격이 되고요. 모두에게 호의적이 되죠. 이것도 스피치 잘하면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괜히 제가 나열한 것 뿐이지.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파워 스피치. 자, 이건 좀 달라요. 뭔가 저 사람한테 힘이 느껴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은 좋은 말인데 조금 지루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좋은 말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근데 강단 있고 뭔가 힘이 느껴져. 이런 거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예요. 준비 없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결과를. 준비입니다. 이건 준비. 준비 어떻게 하느냐. 여태까지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이런 것들이 준비인데 단 못한 게 있죠. 대면 수업을 못해서 제가 여러분을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 파워 스피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주제와 목적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교수님인데 학식이 너무너무 많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학문적 그 깊이감이 참 깊어요. 그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분 다 창의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글을 엄청 잘 쓰시는데 말만 하시면 근데 무슨 얘기 했더라 이렇게 다른 데로 다 나가버려. 이렇게 산만하게 다 나가버려. 그래서 그니까요. 교수님 무슨 말씀하셨더라? 돌아오기가 힘들어. 네, 이렇게 되면 힘들죠. 주제와 목적을 항상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돼. 나나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강한 자신과 열정, 확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네, 상대의 주의를 끌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여기서 뭐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뭐 별짓을 나하든지 이 좋은 부처님 말씀을 내가 이 사람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나 이 자리를 못 두겠다. 이런 각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 마음과 표정 유지. 너 안 들어? 너 말 안 들을 거야? 진짜? 혼난다?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거고 우리 그렇게 수업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 먹을 애들이 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밝은 마음과 정말 자비스러운 표정과 이런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 이게 굉장히 상대의 주의를 끌기가 쉽죠. 햇님이랑 바람이 내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했잖아요. 바람이 확 부는데 이 사람은 더 웅크러들어. 이렇게 바람 막으려고. 근데 햇빛은 쨍 하니까 이 사람 스스로 벗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게 옛날에 이제 그 주입식 교육
강압적 교육, 뭐 군사적 교육, 뭐 이런 걸 우리가 받았던 저라서, 옛날 사람이라서, 너 안 하면 너 혼난다, 너 죽어, 이거 안 하면. 너 못 가, 그 다음에 학교 못 가, 너.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그냥 엄청 막 세게 받아가지고 저는 그 두려움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물론 그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학창시절, 나 다시 돌아가려면 안 가.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은 마음과 표정을 유지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착한 눈 맞춤, 아이 컨택은 너무 중요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 말해주고 뭐 이런 것, 생기는 큰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저 중요해요. 1, 2, 3을 하시면 밑에는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표정 관리하고 목소리 자세, 여태까지 배운 거 딱 활용하면서 자기 인사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냥 넘어가요. 네. 자, 이제 비호감 말투인데요. 어느 언론사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은 조금 오래됐죠. 2005년도인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직장생활 하는 건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다 비슷해요. 자,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1번 인간관계, 2번 그 다음에 돈 아니면 일이 싫어서 등등등 나오는데요. 1번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나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난 못 다니겠다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더라고.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게 뭐냐? 말투다 이거예요. 말투. 나를 무시하는 말투. 항상 저렇게 비아냥거리냐? 저 사람은. 뭐야? 항상 비과. 항상 좋은 말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쌓이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비호감이에요. 아주 비호감 되긴 너무 쉬워. 말투 하나 싹 바꾸면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비호감 되긴 쉬워요. 자, 일방적인 자기 말만 하는 거. 자,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세대차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교육과 주입식 교육과 강압교육, 협박교육 막 이런 걸 받은 우리 나이대가 이제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저도 이제 그 세대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쓰는 마스크 세대 이런 애들이 절대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배울 점도 많을 텐데 배울 점도 있죠. 우린 역사의 산 증인들이니까 이런 자부심으로 있는데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꼰대가 되기. 이거 일방적인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거기다 훈계나 조언만 해. 넌 그래서 틀렸어. 뭐 이런 거 있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상대방을 단정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것도 꼭 토를 달죠. 옛날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계 하나 스마트폰 하나 조작하는 것도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애들 잘 모셔야 돼. 근데 그렇다고 버릇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대체적으로 이렇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게 다 비호감이 되는 방법,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의 젊었을 때 30대, 32세인가 34세 때 제 28년생이니까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이분이 욕을 하든 먹어서 오래 사시나 봐요. 제임스 왓슨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아유, 이분이 뭘 했냐면 34세 때 30대 초반에 노벨상을 탔어요. 세상에나. 우리는 없는 이런 거, 노벨 과학상. 이걸 타셔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DNA, 나선형, DNA.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 제임스 왓슨이. 그러니까 28년생이니까 30 몇 세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무지 못 살 때 한 50년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저런 게 뭐야. 모를 때지. 어쨌든 이 저 DNA 구조를 발견하신 분으로서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타셔가지고 승승장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의 소장, 아무튼 하버드대 무슨 교수, 어디에 무슨 교수, 초빙돼서 이 강연, 연설, 엄청 유명한 유명세를 치르다가 이분이 젊은 모습이에요. 이분이 70세 때가 됐을 때부터 이제 아주 어글리한 스피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90세가 넘으셨죠?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약간 치매가 들리셨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연세가 드셔가 70이 딱 넘어가면서 흑인의 DNA와 백인의 DNA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흑인이 아무리 죽었다 깨내도 백인을 보다 잘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죽었다 깨내도 과학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이것도 미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고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강연이고 뭐 자리 다 박탈됐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도 미국의 어떤 그 노벨상을 받은 거는 미국 역사에서 근데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의 어떤 영예고 개인으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한 업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강연 같은 거는 틈틈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다른 자리 교수 이런 데 다 박탈됐어요. 그 말 한마디로. 한마디도 아니지 여러 말 했죠. 그래가지고 2017년에 이제 10년이 지났죠. 2017년에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성 비하, 흑인 비하, 여러 인종 비하 한 것을 그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혹독한 말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몽땅 잘했다. 완전히 그 사람 찾지도 않고.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생활비가 없어졌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요. 이분이 받은 노벨상을 경매에 내다 팔았어요. 근데 노벨상을 받은 노벨 역사상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상을 경매에 내놓은 건 처음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50몇십억이랬더라.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에 팔았는데 러시아의 대부호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돈 써라 이렇게 하고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업적이 인류의 지대한 업적을 했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하고 돈을 줬어요. 아주 흔쾌히.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된 망언을 계속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계속된 망언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오도 가도 뭐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독이라는 게 망언이다. 막말 이거다. 라는 겁니다. 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4차 혁명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빨라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가 하면 너무 얘기가 기니까 제가 이제 줄여서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인공장기 개발하는 사람, 인공뼈 개발해가지고 툭 튀어서 이거랑 딱 교체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아주 굉장히 발달할 텐데 그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 직업군의 하나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그 뭐 전쟁에서 뭐 팔을 하나 잃은 사람을 실험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팔을 하나 잃어가지고 여기다가 가짜 팔을 여기다 댄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로 아우 저걸 좀 집어야 되는데 좀 짚고 싶은데 이랬을 때 이 뇌가 그걸 들어가지고 얘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얘가 따라 움직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에 없는 사람이 다리 한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절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여기는 딴 걸로 다 바꿨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 다리를 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픈 흔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이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잡아 주잖아요. 이가 있어서 잡느냐 아니면 괜히 하는 짓이냐 이걸 또 연구한 거예요. 이걸 연구했는데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얘네들 보면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아니고 내가 얘를 도와주니까 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 같이. 그리고 또 얘가 나 긁어줬으니까 나도 얘 또 긁어줘야지. 내가 이 사람 긁어준다고 이 원숭이가 긁어준다고 내가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 결국 원숭이들은 공감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말의 긍정성, 이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글로 써서 내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할 때도 일단 글을 이렇게 써라. 여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음성으로 읽어라.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걸 읽는 이유는 굳이 뭘 읽어 눈으로 읽으면 되는데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다 알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쓴 글을 직접 읽잖아요. 뇌가 알아들어요. 뇌가. 그래서 인지가 남다릅니다. 그래도 보이잖아 허공이 알아들어요. 이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역시 복식 호흡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 사고가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목소리를 만들고 목소리로 인해서 서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중에 서로 질문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순환 고리입니다. 부처님이 하셨던 눈높이 스피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 이게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네,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그거 저 사탕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그 즉시 한다. 그 즉시.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하면 왜 좋냐? 상대방은 감사한 인사를 들어서 좋은 거고 나 자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나 자신은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게 한 1대 6인데 이 좋은 점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왜 코미디 프로나 왜 웃긴 프로 보면 으하하 웃잖아요. 그 웃을 때 엔돌핀이 발생한다고는 들으셨죠? 그 엔돌핀 발생의 곱하기 뭐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뭐 600배라고 하는데 100배 정도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발생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매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아주 입에 그냥 막 진원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자가 아닌 어떤 일본 사람이 빚을 지고 생활고에 허덕이던 사람이 이렇게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쓴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본이니까 불자는 뭐 많을 텐데 불자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건데 내가 성공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냥 허공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하듯이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를 한 거예요. 나는 1000번 이상 했습니다. 어떨 때는 5000번도 했고요.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엄청 많이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아주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하는 이 장본인이 당사자가 더 엔돌핀이 더 많이 발생한대. 엔돌핀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니까요.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느꼈을 때 말하세요. 자, 느낌을 표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식물도 못해, 동물들도 못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느꼈을 때.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너랑 만나니까. 이런 거 낯간질하고 막 소리 끼쳐. 이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삶이 녹작녹작 하면서 해피 하면서 살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느꼈을 때 말하세요. 그때 당신의 말은 침묵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신구이 삼업, 이 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좋은 업도 있는데 선업, 구업이 있는데 보통 나는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말이야 이럴 때는 아주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 여기서도 역시 삼업, 그러면 부정적인 업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업 중에 가장 많은 게 구업입니다. 구업. 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거
가짓수도 제일 많잖아요. 가짓수도 제일 많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입 단속 잘해야 되고, 입을 단속한다고 입을 막 다물면 안 돼요. 할 땐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돈이 없어서 보시 못해요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많아. 보시할 게. 자, 무제칠시 보면 화한시. 자, 무제칠시 중에서도 역시 말이 제일 많아요. 말이 가져가는 이 부분이 비율이 제일 많아. 자, 화한시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게. 자, 그것만으로도 말이 다 필요 없는 이 자체가 말이에요. 화한시 자체로. 근데 언시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전 직업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참 저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알아.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동 발사적으로 전 나와요. 그게. 아, 전 정말 그거 싫은데 이게 직업병입니다. 이게 안 좋은 직업병. 그것도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스피치를 가르치면서 각종 스피치 종류는요, 서비스 하는 사람도 스피치고, 가르치는 사람도 스피치고, 스피치 아닌 게 어딨어,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게는 한 80%?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그래서 서비스를 정말 한마디 말이라도 아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눈 맞춰가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눈 맞춰,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커피숍을 가도 뭐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 정말 드물어요. 뭐요? 야, 빨리 말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지적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제가 각종 뭐 KBS니 EBS니 뭐 각종 이런 TV 채널에서 자문위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다 프로그램 자문하는 거야.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 이런 것만 제가 하다 보니까 남의 안 좋으면 이렇게 들춰내는 거 있죠. 이렇게 탁탁 꼬집어내는 거를 제가 그거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집어내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러면 정말 나한테도 안 좋겠다. 이게 정신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드시겠어요. 버스 기사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긴 그렇게 드물죠. 그분들도 바쁘니까. 그런데 올라온 사람한테마다 아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요 한마디를 0.0001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렇게까지 할 버스 기사를 난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도 안 한 사람한테서 그런 인사를 받으면 너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 보시금을 주는 것보다 더 환하게 불빛을 쬐는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들어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마디 하는 건데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하는 말,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이런 거 이거 되게 쉬운 말 같죠? 당장 바깥에 나가보세요. 시장, 마트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 드물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비율 좀 내봤으면 좋겠어. 난 비율. 근데 이런 사람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자,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할 때 자, 그런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흔히 가는 커피숍에 갈 수 있겠죠. 커피숍 뭐 드릴까요? 네, 뭐요? 막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커피숍에서 막 그 오다 받는 분들이. 근데 아유 나는 커피 몰라. 뭘 먹어야 되지? 모든 게 느려. 나무 늘보처럼 느리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88세신데 엄청 느려요. 우리 엄마가 정말 말도 엄청 빠르고요. 아주 그냥 행동거지가 엄청 재빠르신 분인데 역시 나이 드시니까 잘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그리고 행동도 허리도 아프시니까 느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늘보다 이렇게 놀리는데 그렇게 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뭐라고요? 뭐 드릴까요? 뭐 이렇게 빨리 막 할 때 겁나서 어디 물어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럴 때 그 연세 드신 분한테 맞춰준 커피숍의 어떤 직원을 보고 전 너무 감동 먹었었어요. 진짜 너무 따뜻하다. 관세음보살이십시다.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 정도로.
뭐 드릴까요, 어르신? 그냥 저기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씁쓸한 거 좋아하세요? 거기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카푸치노, 뭐 카페 라떼, 뭐 등등등 이름도 어려운 거를 그렇게 편하게 풀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달달한 거 해드릴까요? 아니면 약간 씁쓸한 거 좋으세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그런 것들이에요. 상대에 맞게 그리고 천천히 말해주는 거예요. 어르신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멀리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주 큰 못이죠. 그런 거 정말. 그래서 감동을 참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은 다음에 몸으로 오는 거죠. 이 수순이 전 기가 막혀. 저는 불교가 이 포장만 잘하면 전 학문, 전 인성교육 이런 거 다 여기다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다 저는 정말 포장만 잘해가지고 전 국민 인성교육으로 저는 교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하죠.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 나가시면 강의 앞에서 꼭 질문하는 강사들이 계세요. 근데 질문을 할 때는 남들이 흔히 하는 네, 아니요가 나오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주 어려운 질문. 오늘 이 시대에 불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누가 대답을 해? 여러분 점심 공연 잘하셨어요? 그러면 네 라는 대답이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긍정의 질문이 나오게끔 유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그냥 1대1로 만나더라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네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안색이 안 좋으시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못 지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다 긍정으로 질문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부정적인 거면 너 오늘 어쩜 이렇게 화장이 안 받았니? 뭔 일 있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어디 아파? 뭐 이런 거. 그럼 들으면서도 기분 나빠? 아프더라도? 네. 긍정으로 말문을 여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로사다 비율은 이것도 그냥 긍정의 이야기인데요. 로사다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로사다 비율이에요. 이게 왜 비율이냐? 이분이 연구를 한 20년간 연구하신 거예요. 20년간. 자, 막 잘 되는 회사를 다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하는 말을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나 걸리지. 그런데 이 회사가 끝까지 잘 되라는 보장이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반은 망할걸 아마? 그래가지고 20년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잘 됐는데 2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잘 되더라. 그리고 어떤 회사는 여기선 반짝해서 잘 됐는데 20년 지나니까 팍 망했더라. 그 원인을 파헤친 거예요. 뭘로 파헤쳤느냐?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회의 때 하는 말을 수집해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20년간. 근데 처음에 잘 됐던 회사인데 20년 후에도 잘 되는 회사의 직원들이 6대1 비율로 긍정의 말을 더 많이 하더라. 처음에 잘 됐는데 끝에 가서 폭삭 망한 회사들은 보니까 직원들이 6대1 정도로 6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 그게 나온 거예요. 20년간 연구해가지고. 쉽지 않죠? 20년간 연구하기가. 그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는 걸 다 받아 적기도 쉽지 않죠. 그거를 비율을 낸 거예요. 1대6, 6대1의 비율로 긍정을 더 많이 말한 직원들의 회사가 성공하더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로사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나가자 하고 긍정을 얘기하는 그런 회사가 끝까지 가더라.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웃을 일 없고 미소 지을 일 없지만 미소 짓자. 이거는 안면 피드백 효과가 있다라는. 안면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뇌라는 게 지금 우리 주인님이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의식 중에 정말 XX 같으니라고 내가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인데요. 이거를요 두뇌는요 지금 주인님의 기분이 아주 안 좋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어디다가 명령을 내리냐면 내 장기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두뇌가.
장기들이 긴장을 해요. 야, 우리 주인님이 기분 되게 안 좋대 지금. 야, 니네 긴장해. 딱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말. 근데 무심코 콧노래를 불러. 기분은 언짢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지장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막 이러죠. 그러면 두뇌가 아, 지금 기도 중이시네. 우리 주인님이 기분 좋아. 그러면 얘가 장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주인님 기분 좋아. 니네들 잘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면 피드백 효과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안면이 밝으면 두뇌가 지금 기분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괜히 의미 없이 콧노래를 불러라 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미쳤나 봐 쟤. 이렇게 말을 들어도 그냥 의미 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다니시라 이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일래나? 아, 요령껏 하세요. 요령껏. 아무튼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플라시보도 마찬가지.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병사들이 막 다리가 잘려나가고 막 이러는데 마취약이 없어. 다리를 잘라야 돼. 마취약이 없어. 의사가 그냥 소화제 주면서 이거 마취약이니까 마취 잘 될 거야. 이거 먹고 푹 잠들어. 내가 수술할게. 이렇게 준 게 플라시보입니다. 그래서 마취약인지 알고 두뇌가 마취약이다. 마취약 들어왔다. 마취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때 다 그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마취약 없이 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정말 너무 임신하기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 너무 상상에 나를 피다가 아, 이게 지금 임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임신한 사람들은 똑같이 생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도 불러오고요. 똑같이 입덧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 하는데 임신이 아니래. 그게 상상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임신했어. 이제부터 배가 불러올 거야. 그러면 불러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임신한 사람처럼 돼요.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야, 임신했대. 상상 임신. 배 불러와. 이렇게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으로 말하면 긍정으로 펼쳐진다. 자,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이렇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주종관계, 위아래 이런 게 굉장히 좀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 옛날같이 막 사대부에다가 더 몸종 막 이런 시대는 어디 감히 얼굴 쳐다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부처님은 평등하게 편견을 깨고 평등하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그 계층이 있고 막 차별이 막 심하면은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말 하대.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이러면 또 밑에 있는 애가 그럼 뭐 네모나게 떠요? 뭐 이런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시선을 맞춘다는 게 이제 관계를 맺자라는 표현입니다. 관계를 맺자. 그래서 시선을 맞추는데 자, 어떻게 맞춰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지.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그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거의 80%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선을 맞추는 것부터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쳐다보지? 나한테 감정 있나 본데? 왜 그러지? 거기서부터 말이 시작이 되니까 시선부터. 그래서 시선 맞추는 거를 서글서글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눈썹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까딱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끄덕여주고 이것이 듣는 사람의 스피치예요. 듣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게 스피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들으니까 이렇게 끄덕여도 주고 표시, 내가 지금 듣고 있어요 하는 작은 표시를 간혹가다 해줘야 돼. 탁탁 쳐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여자들이 잘하죠. 그랬구나. 아유, 세상에. 어머, 웬일이니 얘. 이런 거 잘하잖아. 그런 추임새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거사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자, 미소와 맞장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맞장구, 미소가 빠진 맞장구는요, 조폭들도 해요. 그래서 어쩌겠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미소가 빠지면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미소는 항상 좀 곁들여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경청 이제 서로 간에 서로 말이에요. 이거는요, 서로 간에 말할 때 경청을 잘해야 되는데, 미러링 방법도 있고, 백트래킹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이런 건 사실 훈련용이에요. 훈련용으로 제가 가져온 거죠. 그리고 너 대화법도 있고, 나 대화법도 있고, 이런 대화법에 이게 훈련용인데 이 중에서 다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하나, 맨 위에 있는 미러링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러링은요, 1대1로 만나고 있는데 저 사람 설득해야 돼. 불자료 좀 만들고 싶어. 아니면 우리 절에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같이 가고 싶어.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무슨 날 같이 가고 싶어. 근데 얘가 도통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설득할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미러링입니다. 자, 미러링은 영어로, 이게 영어, 뭐 그 서양에서 나온 학설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영어예요, 영어. 미러링이라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래, 너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편하지 않게 똑같이 거울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 똑같이.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또, 그래가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 얘랑 나랑 호흡이 맞는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무의식적으로, 얘랑 말이 되는걸 하고 느낀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그게요, 이렇게 편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 그 대신에, 얘가 이제 듣다가 상대방이 커피를 마셔, 이렇게. 그러면, 아, 나도 커피 마셔야겠다. 똑같이 해야겠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면 자기도 그냥 끌어다가리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스처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에 똑같은 게 이름이 백트래킹이라고 영어지, 똑같은 미러링 스피치예요. 자, 그건 뭐냐면, 아우, 나 지난주에 절에 갔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 거긴 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이제 여긴 듣는 사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지금 그 문장, 나 산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나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바다? 아니, 산이잖아요, 산. 나 산에 갔다 왔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거울처럼 산?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괜히 어렵게 말했네. 나 산에 갔다 왔다? 산? 이렇게. 그 사람이 쓴 단어를 그대로 거울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공감요법입니다. 나 절에 갔다 왔다? 그러면 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영화 보고 왔다? 그러면 누구랑? 이러지 마시고 나 영화 보고 왔다? 그러면 영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쉽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쉬운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질이 급해서. 나 영화 보고 왔다? 무슨 영화? 이렇게 그런 걸로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나 영화 보고 왔다. 그럼 영화? 일단은 그렇게 해주세요. 1단계. 일단 영화. 나 안심정사 갔다 왔다. 아니 왜? 이러지 마세요. 안심정사?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그 다음 단계, 2단계가 뭐냐? 나 영화 보고 왔다? 그러면 영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누구랑? 이렇게. 나 영화 보고 왔다? 영화? 무슨 영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쉽죠? 아주 쉽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미러링이나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말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아우, 정말 이 사람은 질투심이 무척 강해요. 그리고 고집도 엄청 세고 아주 비판적이야.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근면하세요. 그리고 지적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분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굉장히 지적이시고요. 굉장히 근면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충동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아, 고집도 엄청 세요. 그리고 질투심도 강해요. 자, 여기 A와 여기 B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A로 말한 거, B로 말한 거. 자, 이 사람을 높여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소개한다 라고 했을 땐 A로 하시겠어요? B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A로 하시겠어요? B로 하시겠어요? A로. 네, A가 여기 지금 다수가 나왔습니다. A가 다수가 반 이상이 A입니다. 지금. 네, 이분은요 질투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막 이런데 되게 이뻐요. 자, 그런 거죠, 그죠? 이분은요 이쁜데요 고집 세고 성질도 더럽고 막 어찌그저찌 막 그래요. 그런 거죠. 자, 제일 처음에 부정을 먼저 말했고 그다음에 긍정. 여기는 긍정을 먼저 탁 말하고 나중에 부정. 자, 답은 이 사람을 난 높여 세워주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람 제가 소개합니다. 잘 봐주세요. 하는 의미로 말을 하려면 이거를 하셔야 돼. 뭐냐? 처음에 이 사람을 말을 떴을 때 긍정적인 거를 먼저 심어놔 줘야 이게 오래 간다 이겁니다. 여운이. 이 사람 아주 지적이시고요. 굉장히 근면하십니다. 그런데 뭐 약간 충동적이고 뭐 고집도 세고 좀 비판적이긴 하시죠. 근데 굉장히 지적이다. 이거를 더 먼저 팍 앞세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순서가 있다. 긍정적인 말 먼저 한다. 부탁이나 제안하고 충고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시겠죠? 자, 말은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칭 문제인데요. 호칭을 할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국의 어떤 요양병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무슨 거사님, 무슨 법사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법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참 잘하시더라고. 자, 요양병원에 아유 저기 환자분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아유 환자분 혈압 잴 시간이에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진들이 쫙 가운 입고 탁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실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실험이냐? 이분 환자분들은 몰라. 근데 이런 환자분들의 약간의 좀 그 인적 사항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왕년에 과장으로 끝나신 분이구나. 이분이 무슨 법사님이셨구나. 이런 걸 좀 약간의 캐치를 한 다음에 이분한테 아유 김 법사님 혈압 잴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이 과장님 나 지금 과장 아닌데 아유 그래도 과장님 하셨잖아요. 이 과장님. 이래서 혈압을 재고 주사를 주고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이름을 불러줬다. 거기다 호칭까지 넣어줬다. 직책의 호칭. 사장님, 김 사장님 뭐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준 그 환자는 엄청나게 그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겁니다. 똑같은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더라도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그 옛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 거예요. 아, 그랬지. 내가 소실적의 과장이었지. 그때 내가 잘 나갔지. 이런 것들이 순간에 팍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불러줬을 때. 그래서 이름 석자와 호칭을 같이 불러주면 그 사람이 없던 그 과거의 파워가 갑자기 막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아주 상승이 됐었다라는 게, 그래서 전성기 시절의 직함과 이름을 함께 불러준다. 이제 좋은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건데, 소말리아 해적한테 우리가 이 주얼리호 3호 주얼리호의 석혜균 선장이 총을 맞은 적이 있었어. 2011년에 오래됐죠. 그래서 선원들도 많이 죽었고요. 이게 소말리아 해적들이에요. 이 사람 해적들. 근데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예요. 옆에 강대국들한테 치여가지고 자기네 나라 앞에 있던 물고기도 못 잡아먹게끔 강대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땅을 파도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도 없어. 자기네 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해적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유럽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그 배들을 다 하나씩 해가지고 인질로 돈 내놔! 이거 죽인다!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배가 지나간 거예요. 3호 주얼리호가. 주얼리호 딱 잡았죠. 아, 코리아? 야, 돈 많아! 막 이래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들도 몇 죽고 막 소탕전 막 해가지고 결국 우리 해군이 잡아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잡혔어. 잡혀가지고 대전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걸.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수감되면서 야, 한국에는 진짜 교도소에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밥도 너무 맛있고 테레비도 있고 야, 여기 너무 천국이다, 천국. 저요, 여기 이곳으로요, 우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 석혜군 회장이 어떤 자비심을 발현해가지고 만나러, 이 사람이 쏜 사람이거든요. 총을 쏜 사람인데 너무 그냥 서로 반갑게 해오를 했다라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해적질을 한 건데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하니까, 물론 교도소지만 거기에 감명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잔잔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베풀면 부드러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제 부드러운 감사의 파동을 우리가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번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9.11 테러를 당한 유가족들이 항의하잖아요. 우리는 항의하고 막 내놔라 막 보상금 내놔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이 트라우마와 피해가 죽을 때까지 있겠죠. 그 험악하게 죽었으니까. 근데 이런 유가족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감사의 모임을 갖는데요.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파동을 우리가 넓혀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 겪은 감사를 서로의 감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억울한 얘기 할까 진짜? 난 더 억울해. 이거 왜 이래? 막 억울한 얘기를 하면요, 그 마이너스적인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가 계속 더 번져나가고 눈 쌓이는 것처럼 쌓여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파악을 했는지 감사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이야기. 우리 감사한 에너지를 모읍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또 이거는 뭐냐면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자가 형사예요. 형사고 이 사람은 유가족이에요. 흑인은. 근데 이제 형사가 야근을 했어요. 야근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아파트에 4층에 사는데 모르고 술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밤에, 새벽에. 이제 근무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3층에 올라갔는데 웬 시커먼 흑인이 자기 주방에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또 누구야? 하면서 자동 발사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 집이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 생사람을 죽였어요. 거기에 형제들이 둘이 살았는데 얘가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여기 흑인 인종차별 아직도 많잖아요. 흑인들이 막 이제는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막 다 결사적으로 막 저 여자 죽여라 막 이제 항의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몇 년형을 받았냐면 100 몇 년형을 받은 거야. 그거는 그냥 넌 죽어서도 벌 받아야 돼, 이런 거죠. 내생이 있다면. 미국은 내생을 믿는가 봐. 막 100몇 년도 있어요. 200년도 있고 막 이래.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형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그러다가 이제 뭐 자꾸 재판을 하고 이러면서 감형이 돼가지고 28년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28년형 넌 최종 28년이다 넌 이렇게 나온 건데 이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이랬을 때 이 동생이 유가족인 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기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네, 뭐든지 말씀하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저분을 안아줘도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그 자체가. 저는 이 순간으로 저분도 굉장히 괴로웠을 테고 저도 괴로웠는데요. 누구 하나 행복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다 죄가 벌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고 사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분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나이도 어린애가 18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아우, 난 정말 이 얘기 들으면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일이.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불자라면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뭐든지 용서하고 뭐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글쎄 불교를 알았을까? 꼭 불교를 알아서 이렇게 했을까라기보다는 갑자기 저 심층 내부에 저 밑에 있는 자비심이 갑자기 불쑥, 그렇다고 우리 형이 살을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18세 흑인 청년이 했어요. 저는 너무 막 가슴이 막 울먹울먹해지네.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왜 하필이면 불교야? 너 왜 불자가 된 거니? 내가 불자가 돼 보니까 첫 번째 이게 좋더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연습, 이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대면일 때. 저는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크게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이거 어디 쉬운 말입니까? 정말 이거 정말.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으로부터 무수한 스님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아까 그 뒤에 있는 그 흑인 청년이랑 비슷하잖아요.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요, 사랑도 연습이요, 화를 버리는 것도 연습이다.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요. 스피치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선입견을 떨쳐버리는 것도 연습이다. 화를 내지 않은 것은 광대밖에 없다. 자, 우리가 화를 내면 이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독한 독기인지 다 해보셔서 아시죠? 저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이 독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자, 그래서 광대처럼 살자. 광대도 연습하기 나름이다. 감사하는 것도 연습, 행복도 연습, 사랑도 연습,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자, 그래서 광대라고 하니까 너무 속물처럼 보이나? 그렇더라도 어떤 거라도 연습이 없이 행복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스피치도 긍정의 스피치를 자꾸 연습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이렇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뭐 벨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대. 라고 할지언정.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성공한 거죠. 그죠? 광대처럼 살자. 광대도 연습한 거다. 자,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뭐 동서양을 떠나서 좋은 말이면 저는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직접 대면에서 훈련해야 될 것은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피치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발성, 발음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요 점만 좀 알고 가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